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국의 깡통 진보 혹은 미국의 수구 기득권 그리고 한국의 종북 친북 깡통 진보 그리고 한국의 수도 기득권 이게 노는 꼴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닮은 꼴인지 모르겠어요. 그 양상이.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고민이 좀 많아요. 하나는 이제 미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칼날이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소리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미국 경제 지금 침체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제 대기업들이 혹은 금융사들이 중국과 물려 있다든지 혹은 중국과 물려 있는 독일과 물려 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지금 독일 경제 나빠진다. 뭐 이런 독일이 중국과 굉장히 깊게 물려 있는 경제거든요. 제조업 중심 경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과 관련된 또 미국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 침체인데 이걸 두고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주가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FRB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은행더러 이자율을 자꾸 낮춰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같은 금융소득 중에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그런 이자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돈이 주식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제 다른 쪽 칼날은 예를 들어서 애플과 같은 이건 그냥 단순히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중국을 제조업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죽을 맛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미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칼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그 내막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트럼프는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든 말든 중국을 패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팰지 한번 보시죠. Whether it's good or bad short term is irrelevant. We have to solve the problem with China because they're taking out $500 billion a year plus, and that doesn't includ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other things, and also national security. So I am doing this whether it's good or bad for your statement about, oh, will we fall into a recession for 2 months, okay? The fact is somebody had to take China on. My life would be a lot easier if I didn't take China on, but I like doing it because I have to do it. 네, 저렇게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또 이 PC 좌파 깡통진보 신문들은 저거를 이제 거두절미하고 빼갖고 트럼프가 드디어 미중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또 뽑아요. 또 국내 언론은 그렇게 봤고 참 닮은 꼴도 이런 닮은 꼴이 없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그 애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애플과 같은 케이스. 이 애플 같은 경우에 9월 1일부터 애플 제품 중에 에어팟, 애플워치에 대해서 10% 관세가 붙고요. 12월 중순부터 아이폰, PC, 아이패드에 10% 관세가 붙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애플 CEO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애플 CEO가 이제 죽는 소리 한다고 해서 이제 여길 찾아갔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또 아주 걸작이라서 애플 CEO 팀 쿡은 내가 나한테 전화 걸은 유일한 CEO야. 다른 CEO들은 비싼 컨설팅 회사 써가지고 나한테 압력이나 넣으려 그러지. 그래도 팀 쿡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 이런 또 뒷담화를
난립니다. 이게 트럼프다운 그런 정치 제스처죠. 예, 트럼프가 이 팀 쿡과 나눈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Things that he made a good case is that Samsung is their number one competitor, and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because they're based in South Korea, and it's tough for Apple to pay tariffs if they're competing with a very good company that's not. And I thought he made a very compelling argument, so I'm thinking about it. 예. 저기 이제 그 문맥을 쭉 보면 삼성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애플이 삼성과 경쟁을 참 버겁게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애플 폰을 수출할 때 미국에 이 10% 관세를 내게 되니까 삼성과 경쟁이 안 된다라고 팀 쿡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읍소한 얘기를 트럼프가 전하면서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거두절미된 그냥 해버리고 제목을 어떻게 뽑냐. 트럼프가 애플 편을 들어서 삼성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어감으로 제목을 뽑아요. 그게 아니죠. 애플이 지금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관세가 적용되고 10% 중국제 애플이 미국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주력 제품군에 대해서는 12월 중순부터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간판 기업인 애플이 저렇게 중국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로 개고생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모른 척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엔 애플만 따로 그 관세를 빼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가고 아마 공화당 같은 데서 발의를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그 공급망 변경을 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뭐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공장 걷어라 이거죠. 그런 움직임을 결국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를 감면하는 그런 그 패키지를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쯤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 보고 너희 죽었다 이 소리죠. 자, 이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의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미중 전쟁 그만둬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게 첫 번째 메뉴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우리가 별로 주목 안 했지만 북한 침공을 하지 마라. 북한에 대해서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면 후발적 군사행동에서 여기 핵 맞아서 다 죽은 다음에 행동하라는 얘기인가? 선제적 군사행동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로비를 해서 발의를 시켰어요. 물론 통과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보면은 결국 소로스 재단, 오픈 소사이티 폴리시 이런 그 이른바 깡통 진보 색깔의 그 재단들이 나서서 한 1년여 동안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6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이죠. 로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그 로비의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는 북한과 종전선언해라라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북한과 빨리 단계적 핵 감축 합의를 해라. 다시 말해서 북한이 우리 핵 감축할게요라고 공수표 발행하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얼른 대충 덮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노림수가 뭐냐 이거예요. 북한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서 360억 원이란 돈을 쓸 가치가 없어요. 북한은. 그러면 360억 원이라는 로비 자금을 북핵을 겨냥해서 이 수구 기득권 내지 깡통 진보 진영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림수는 결국 미중 전쟁을 파탄내기입니다. 왜냐?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은
미중 전쟁의 뭐 좀 험한 말로 해서 안고이며 분수령입니다. 저게 이제 중국 무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뭐 김정은이가 나라를 팔아먹던 혹은 생짜배기로 미국이 바로 그냥 밟고 들어가던 결국 미군이 접수평정해야 돼요. 근데 미군이 접수평정할 수 있다라는 생짜배기로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수갑을 채워놓으면 북이 버티죠. 북이 버티면 중국이 버텨요. 그러면서 미중 전쟁은 지금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14억 중국인에게 어마무시한 심리적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저 북한이 자빠지면요.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하게 되면 14억 중국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폭탄을 던지는 거거든요.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한 고지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순간. 그런데 북한을 실제적으로 접수평정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죠. 선제 공격 못하게 하면. 왜 그러냐면 선제 공격을 하든 안 하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초이스가 있을 때 김정은이가 나라를 팔죠. 그런데 미국이 선제 공격을 못한다라고 의회 결정에 의해서 트럼프 손발이 묶이고 나면 김정은이가 나라를 안 팔고 버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무장해제시켜서 버리게 만드는 거죠. 누가? 깡통진보가. 친북이에요. 완전히. 친북이고 친중이에요. 진보라는 이름에. 얼마나 똑같아요. 우리랑. 완전히 같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그 일이 어떤 일이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VOA 뉴스입니다. 아주 VOA가 이걸 잘 다뤄놨어요. 그래서 제가 통째로 갖고 왔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한 2분 동안 지속됩니다. 진보 성향의 미국 민간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액을 들여 대북 정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관여한 단체는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지난 6월까지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정책 로비에 나선 단체는 4곳으로 모두 진보 성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의 로비는 대북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외교를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됐는데 북한 관련 로비가 제재와 인권에 집중됐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먼저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로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단체는 헤지펀드의 대부이자 민주당 주요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 출연한 공익재단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자매기관인 오픈소사이어티 폴리시 센터입니다. 이 단체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로비를 의회와 국무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의 분기별 로비 자금은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700만 달러 수준으로 1년간 지출액이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1943년 퀘이커 종교친호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도 2017년과 2018년 5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는데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0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총 40여 건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로비에도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 국가안보정책 로비단체인 CLW는 대북 선제 타격 반대와 함께 북핵 감축의 무게를 둔 대북정책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인 군축 비확산센터는 최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을 초청해 미북 협상에서 북핵 위협 감축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관리들이 조직한 진보정책 옹호단체인 NSA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7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북한, 이란, 예멘에 대한 외교안보정책 로비에 나섰습니다.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설립한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반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자, 보셨듯이 이게 아주 흉악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의 이제 반트럼프 진영의 단골 메뉴가 아까 살펴보셨듯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미중 전쟁 그만둬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특히 두 번째를 그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저렇게 로비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 로비는 결국은 친중 로비예요. 중국의 카드를 뺏고 미중 전쟁을 완전히 미국한테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수단. 이게 뭐냐 이거지. 그걸 뺏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미국이 접수 평정하는 순간 미중 전쟁은 완전히 궤도에 올라섭니다. 그 다음엔 중국이 까불질 못해요. 굉장히 깊게 충격이 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2,500만 아우슈비츠에 살아왔던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내달리는 모습을 중국 14억 인구가 봤을 때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이 수단을 뺏어버리겠다는 거라고요. 그 수단 뺏기 위해서 그걸 뭐 김정은이가 돈 메꿔줄 리도 없고 시진핑가 메꿔줄 리도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돈 모아갖고 지들이 알아서 뭐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미국의 PC 좌파와 수구 기득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중 전쟁에 반대하고 미국의 북한 접수 해방에 반대하고 있다. 이 미국의 어려움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트럼프가 부닥쳐 있는 이 어려움을 보고 있다 보면 한국도 닮은 꼴인 거예요. 한국과 차이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미국은 보수혁명 물결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물결이 만들어낸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문재인 586 주사파 이 물결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물결이 만들어낸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이가 법무장관의 지명자로 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그걸 빼고 나서 누가 중국 편을 들고 있고 누가 북한 편을 들고 있나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깡통 좌파하고 수구 기득권이 깜보를 먹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기서도 명확히 드러나요. 조중동이 미중전쟁 지지하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해체되든가 혹은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가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걸 조명 안 하잖아요.